민재군, 참 똑똑하고 성실해 보이네요. 우리 서연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민재군, 어머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네, 저는 건물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부라고 하시니 솔직히 좀 난감하네요. 우리 집안의 체면도 있고 결혼은 두 집안의 결합인데 아무래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정류장입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보탬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정숙입니다. 올해로 66, 서울 마포에서 건물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건물은 제 소유입니다. 젊은 시절 남들보다 조금 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운 좋게 성공할 수 있었죠. 덕분에 남들보다 빨리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련한 이 건물은 제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제 청춘과 노력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아들은 늘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제 건물만큼은 제 손으로 관리하고 싶었습니다. 관리인이나 용역업체를 두는 대신 매일 새벽 직접 건물을 청소하고 손수 가꾸는 것이 제겐 더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저 성실한 청소부 아줌마일 뿐이죠. 저는 그게 더 편했습니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제가 가진 것이 아닌 제가 하는 일로 평가받고 싶었으니까요. 매일 새벽 5시. 가장 먼저 건물 앞에 도착하는 건 언제나 저였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를 걸어오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출입문을 열고 로비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닫고 화분에 물을 주고 쓰레기를 비웁니다. 남들이 보기엔 단순한 노동이겠지만 저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손길이 닿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조금 더 기분 좋게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김정숙 씨, 오늘도 일찍이시네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경비원 최 과장님이 늘 건네는 인사입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이 좋아서 일찍 나왔어요. 매일 같은 대화를 나누지만 이런 소소한 인사가 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지위보다 그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줌마, 우리 아들 자랑 좀 해도 돼요? 점심시간이 되면 건물 7층 카페에서 일하는 조미선 씨는 늘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장학금 받았대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결국 해내네요. 어머, 대단하네요. 미선 씨 닮아서 똑똑한가 봐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아들, 민재 생각을 했습니다. 민재는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민재가 들고 온 소식은 우리 가족의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청소를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민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뵈러 갈게요. 그래, 무슨 일 있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민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니? 강서연이라고 해요. 제가 다니는 병원의 홍보팀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몇 달 동안 만나면서 서로를 잘 알게 됐고 이제는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어머니도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민재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다음 주말에 서연이를 데려올게요. 그래, 그럼 우리도 서연 양을 만나보자. 아들은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처음으로 서연을 만났습니다. 밝고 예의 바른 모습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민재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상견례를 하고 싶다고 하세요.
한 달 동안 몇 차례 더 만나며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갔고 결국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아마도 서연이 부모님께서 정하신 거겠지. 예비 사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의 직업은 대형 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과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불안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저 역시 평가받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 상견례 날 저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재군. 참 똑똑하고 성실해 보이네요. 우리 서연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서연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민재군, 어머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그 순간 식탁 위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저는 건물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서연의 부모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단숨에 달라졌습니다. 테이블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청소부라고 하시니 솔직히 좀 난감하네요. 서연의 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체면도 있고 결혼은 두 집안의 결합인데 아무래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서연이네 쪽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서연이도 그녀의 부모님도 그날 자리에서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걸 느꼈으니 뭐 예상 못한 건 아니었죠. 청소부라니 아무래도 결혼은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요. 사람들 눈에는 청소부라는 직업이 그렇게 부족해 보이나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 일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죠. 다만 전 아직 몰랐어요. 이 결혼을 반대한 이유가 단순히 제 직업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 상견례 이후 서연이네 쪽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서연이도 그녀의 부모님도 그날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 걸 느꼈으니 뭐 예상 못한 건 아니었죠. 그런데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결혼을 반대한 이유가 단순히 제 직업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 그날도 평소처럼 건물 관리사무소에 들러 최 과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정숙 씨, 오늘도 부지런하시네요. 늘 그렇죠, 뭐. 최 과장은 늘 그렇듯 바쁜 손으로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떤 병원장님이 와서 건물 주님에 대해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최대한 평온한 척걸레를 헹궜습니다. 병원장이요? 네. 강태진 원장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강태진. 서연이 아버지 이름이었죠. 그분이 왜 여길 왔대요? 요즘 마포 쪽에 병원을 확장하려고 하신다던데요. 그러다 보니 입지를 알아보다가 이 건물도 보셨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건물 주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시던데 저희도 그게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그냥 매각 계획은 따로 없다고만 했죠. 저는 조용히 걸레를 헹구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이 아버지가 이 건물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가 건물주가 누군지는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좋은 입지를 찾다가 이곳을 본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그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 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아버지가 왜?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도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저는 순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재가 뭔가 더 할 말이 남은 듯 머뭇거렸습니다. 아버님께서 병원을 확장하려고 하시는데 건물주님을 만나 뵙고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민재는 착잡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를? 왜? 아, 이제야 감이 오네요. 서연이 아버지는 건물주를 직접 못 찾으니까 건물에서 오래 일한 나한테 접근하려는 거죠. 어머니가 오래 일하셨으니까 혹시 건물주님을 아실까 해서 만나 뵙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데 어머니께 여쭤보고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군요. 언제 만나겠대? 이번 주말에 조용한 카페에서 뵙고 싶다고 하세요. 알겠다. 저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번 만나보자고 해라. 그 주말 강남의 한 카페.
서연이 아버지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다소 어색한 얼굴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청소부 따위라며 무시했던 사람이 지금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입장이 되었네요. 앉으시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는 가볍게 헛기침을 하더니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 상견례 때 제 말이 많이 무례했죠.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이제는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야 본론이군요. 건물주님에 대해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뵙자고 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살짝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데요? 사실 이 건물에서 병원을 확장하고 싶습니다. 입지가 좋아서요. 그럼 그렇지. 그래서 건물주님을 만나서 직접 매입이나 장기 임대 관련해서 상의드리고 싶었는데 관리사무소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연이 아버지는 살짝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김정숙 씨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 건물에서 오래 일하셨으니까요. 이제야 알겠네요. 서연이 아버지가 나를 찾아낸 이유. 그는 직접 건물주를 찾을 수 없자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청소부에게 접근한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제가 건물주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저 청소부일 뿐이니까요. 아, 물론 그렇죠. 그렇긴 한데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뵙게 되시면 제 이야기를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이 건물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장기 임대를 하고 싶다고요. 병원을 확장해야 해서요.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전해보겠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는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따로 사례라도. 아닙니다. 저는 빙긋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그냥 청소부일 뿐인데요. 서연이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카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는 끈질겼습니다. 혹시 건물주님을 만나보셨나요? 건물주님께 제 이야기를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죄송한데 한 번만이라도 꼭 좀 자리를 만들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는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고 민재를 통해서도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점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저는 한동안 대답을 피하며 서연이 아버지를 애태우다가 드디어 답을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건물주님과 약속을 잡아보죠. 그의 목소리가 들뜬 걸 민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든 괜찮습니다. 제가 맞출 테니까요. 좋아요. 이제 그가 원하던 자리를 마련해 주겠습니다. 그 주말 건물 내 회의실. 서연이 아버지는 약속 시간보다 15분이나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회의실 테이블에 앉아 있던 그는 문이 열리자 자리에서 반갑게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곧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가 기다리던 건물주가 아니라 저였으니까요. 오셨군요. 그는 다소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건물주님도 곧 도착하시겠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그는 순간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저는 미소를 띠며 다시 말했습니다. 건물주가 바로 저니까요.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뭐라고요? 찾으시는 건물주가 바로 접니다. 그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소부라고 하셨죠? 저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 건물에서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상견례에서 저를 무시하던 그 순간부터요. 그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손을 벌려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청소부라고 깔보던 바로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럼 그동안 그동안은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얼마나 솔직한지 궁금했거든요.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뜨며 당황한 얼굴로 말을 바꾸려 했습니다. 아니, 그게 오해입니다. 전 처음부터 청소부라는 직업을 무시한 게 아니라 저는 가만히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결혼을 반대하셨죠. 왜냐하면 사돈이 청소부면 체면이 안 서니까.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건물이 마음에 드셨죠. 그래서 건물주를 찾기 시작하셨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직접 건물주를 못 찾으니 저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에서 가장 오래 일한 청소부라면 건물주를 알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정말 이 건물이 마음에 들어서 네,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 제가 이 건물의 청소부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저는 천천히 손가락을 툭툭 책상 위에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여전히 이 결혼을 반대하셨겠죠. 그는 움찔했습니다. 순간 변명을 하려다가 입을 닫았습니다.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건 그가 더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민재였습니다. 그 뒤로 서연이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안에 묘한 긴장감을 느낀 듯 두 사람 모두 살짝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는 민재를 보자 반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재 군, 잘 지냈죠? 하지만 민재는 그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서연이한테도 연락했어요.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요. 서연이는 긴장한 듯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저도 아버지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서연이 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는 이제 반대 안 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는 억지로 웃으며 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뭐, 서연이는 떨리는 손을 모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야 결혼을 허락하신다는 게 저는 좀 이상해요. 서연이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는 처음부터 제 행복을 생각하셨던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건물주라는 걸 알고 나서야 태도를 바꾸신 거잖아요. 서연이 아버지는 서연이의 돌직구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전 서연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는 서연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보려고요. 뭐, 서연이 아버지가 놀라며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동안 저는 서연이 아버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썼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민재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처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결혼을 하면서 제 자신이 그런 기준에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서연이는 조용히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민재 오빠.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아버지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둘의 마음이었어요. 서연이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움켜쥐어졌다가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조용히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난 결국 내 체면만 생각했던 거였어. 서연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솔직해지시네요, 아버지.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서연이와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라. 중요한 건 너희들의 선택이니까. 그 순간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민재도 서연이도 더 이상 부모들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체면,
그가 그렇게 붙잡고 싶어 했던 자존심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이는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서연이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항상 강하고 당당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여리셨던 것 같아요. 서연아, 체면을 지키려고 하시면서도 결국엔 아버지도 외로웠던 거죠. 그 말에 서연이 아버지는 끝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그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나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할 것 같다. 그는 우리를 한 번씩 바라본 뒤 힘없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서연이 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민재와 서연이는 각자의 자리에서 더 성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서연이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이야기할 자리를 갖고 싶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많은 걸 고민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봤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두 아이를 존중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시 열린 상견례 자리. 그날 저녁 한정식 집의 조용한 룸. 서연이 아버지는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거만함도 초조함도 없이 그저 차분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장 먼저 나를 바라봤습니다. 사돈, 그의 첫 마디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난번 상견례 때 나를 김정숙 씨라고 부르며 거리를 두던 태도와는 전혀 달랐죠. 저번에 제가 많이 무례했습니다.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사돈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직업만 보고 편견을 가졌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 자신이 가진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이요? 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평생 제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도 내 딸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아보니 그건 결국 제 욕심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을 이제라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사돈께서 깨달으셔야 할 문제니까요. 저는 빙긋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사과가 아니라 사돈께서 스스로 깨닫고 변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민재와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네, 아버지. 나는 처음엔 내가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하길 바랐어. 하지만 그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이 결국 내가 만든 틀이었더라. 그는 다시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는 민재 군이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반대했지만 정작 그 기준이 틀렸던 거야. 서연이는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이제야 제대로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차분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직업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요. 그 순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다시 열린 상견례 자리에서 서연이 아버지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동안의 편견, 체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두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제 민재와 서연이가 답을 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민재와 서연이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래, 서연아. 전 아직 결혼을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서연이 아버지가 살짝 놀란 듯했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기준에서 저 자신을 먼저 세우고 싶어요.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결혼을 아버님께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둘을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연이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겠구나. 이전 같았으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반대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서연아, 이제야 정말 내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재군, 네, 아버님. 나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란 걸 알게 됐네. 서연이와 천천히 잘 이야기해보게나. 민재는 진지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몇 달 후, 저는 오늘도 건물 청소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고 로비를 지나가는 입주사 직원들이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청소하느라 고생 많으세요. 사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다들 제게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붙인다는 것.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건물의 청소를 손수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직접 청소까지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 건물의 주인이기 전에 이 공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날 저녁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그래, 무슨 일이냐? 그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랑 다시 한번 상의했어요. 우린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서로를 더 알아가기로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다. 어머니,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무엇보다 제 자리를 제대로 다지는 게 먼저라는 거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사람은 자기 몫을 해야 하는 법이지. 사람들은 가끔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쓰임이 있고 그 쓰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이 존재하는 것이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건물 청소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당당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이 이 공간을 채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어떤 일을 하든 당신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연 정류장에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